전문가와 함께 태풍 흰남노 소식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지금 구체적인 태풍 이동 경로 어떻게 됩니까? 현재 7시 20분에 이제 기상청이 특보를 발표했죠. 네. 울산 동쪽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자정경에 이제 제주 우측을 통과했고요. 네. 오늘 5시 전후에서 이제 고성, 그다음에 통영 요 사이로 그러니까 거제 이쪽으로 상륙을 했고요. 남해안 쪽으로요. 예. 네, 그래서 상륙해서 이제 내륙을 가서 7시 20분에 현재 이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한반도 모든 지역이 태풍 영향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태풍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강풍 반경, 폭풍 반경 두 개로 나눕니다. 네. 강풍 반경은 초속 15m 이상을 강풍 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폭풍 반경은 이제 초속 25m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예. 현재는 이제 경기 남부서부터 강원 영서 남부 남쪽은 다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 이쪽 지역은 현재 강풍 저 주의보만 지금 내려져 있는 바람 상태입니다. 주의보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서울은 안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태풍의 최대 고비인 지역은 그러면 울산을 통과해야 되는 울산이 제일 좀 안 좋은 겁니까? 현재 시간으로는 저 일단 울릉, 뭐 울산? 울산에서 포항 네. 그쪽 지역이 현재는 제일 나쁘다고 봐야 되겠고요. 대개 태풍이 저 통과해 나가더라도 한 3시간 정도는 저희들이 피크 타임으로 보거든요. 네. 바람이 바뀌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좀 위험한 시간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간. 굉장히 위험한.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일단 한 오후 중반까지는 예. 대개 이제 태풍이 지나왔던 주로 이제 부산권, 예. 그다음에 이제 경주권,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 울산권 이쪽은 동해안 쪽, 거의 동해안 쪽은 바람하고 네. 비가 계속 붑니다. 동풍 때문에. 음흠. 오후 중반까지는 뭐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바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쪽은? 앞으로도 저 경남 동해안 쪽은 200mm 이상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동해안 쪽도 120mm 이상, 그 위쪽도 이제 이게 태풍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동풍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영향으로 인한 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태풍 특징이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상보다 이동 속도가 빠른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예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속도보다는 저 사실은 이 태풍이 굉장히 좀 진로가 이상 진로를 보였던 태풍이죠. 예. 계속 서쪽으로 오다가 역주행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태평양상에서 이렇게 태풍이 이상한 행로를 그리는 경우는 대개 그 옆에 아주 강한 태풍이 있을 때 서로 태풍끼리 간섭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번 태풍 같은 그런 게 없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독특한 태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방향을 바꿔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부터 네. 뭐 큰 틀 안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측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거의 올라온 예측한 다음에는 대로 올라왔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는 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이동 속도가 지금 빨라졌다고 그거는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올수록 가속이 됩니다. 빨라집니다. 그거는 더더군다나 이제 서울에 비를 어제 그저께 내렸던 이 기압골이 인제 동쪽으로 빠지거든요. 그 기압골과 같이 부딪혀서 합쳐지면은 굉장히 빨리 빠져나갑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젯밤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부터는 지금부터는 이 이유가 점점 속도는 계속 가속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빨리 한반도를 지나가는 게 또 통과하고 빠져나가는 게 이게 낫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제 피해라는 건 태풍의 강도 곱하기 얼마나 영향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영향을 주는 시간이 줄어든다면은 태풍 피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빨리 지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적을 것이다. 네. 자, 지금 태풍 위력이 우리가 좀 보도됐을 때는 뭐 매미, 2002년도에 매미, 또 2003년도에 루사보다 더 클 것이다. 역대급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죠. 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어떤 이런 매미라든가 루사보다는 더 강한 것은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경로하고 제일 비슷하게 올라왔던 태풍이 2003년 매미인데. 매미요. 예. 그때 매미 때 이제 순간제 태풍속 60m까지 기록을 하고 부산의 그 골리앗 트레인이 다 무너지고 끊어지고 예, 난리 그랬던 때죠. 났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가 제주도를 그 매미가 지날 때 최대 풍속이 3m였습니다. 아, 43m요? 43m. 그런데 예. 이제 이번에 흰남노 같은 경우는 45m고요. 훨씬 그러면 그보다 강력하네요. 네, 다음에 이제 부산 쪽 인근에 상륙했을 때도 예. 이번이 43m인데 매미 때가 41m입니다. 아. 그러니까 매미보다 더 강했죠. 매미가 경제적인 피해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줬던 예. 태풍이었거든요. 인명피해도 그 당시 한 140명 정도 됐었고 그런데 그 태풍보다는 실제로 더 강한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더 강력한 태풍인데 지금 이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조금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태풍이 주로 이제 밤중에 올라오면서 영향을 줬으니까 아직 시간상으로 예. 저 피해가 확실히 이제 밝혀지진 않았을 그렇죠. 것이다. 지금도 다 진행 첫 중이니까.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굉장히 대비를 잘하는 경우가 피해가 적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 태풍 매미라든가 2020년 하이선 마이삭 네. 이때 피해를 크게 당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그쪽 마산이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통영이라든가 이쪽 부산 이런 쪽에서 이런 어떤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대기 태풍 피해라는 건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돼 있을 경우 피해는 줄어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밤이라서 아직도 피해 집계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피해가 적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느낌도 피해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아, 전 같죠. 저희들은 저 태풍 뭐 수십 개 이상을 봐왔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대개 태풍이 거의 밤 아니면 새벽에 대개 그렇죠. 상륙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허. 사실 느낌도 이번 태풍은 강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행히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사실 뭐 다행이죠. 다행이죠. 얼마나 이 추석 앞에 그러니까요. 피해 너무 크면은 어떡합니까 그게. 네. 앞으로 태풍 경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그대로 계속 가속해서 이제 예. 독도 쪽으로 지나가 갖고 예. 쭉 동해상으로 올라갑니다. 완전히 한반도를 벗어나는 시점 흰남노가 실제로 이제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예. 내일 새벽 정도. 아,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 내륙 쪽 그러니까 육지 쪽 말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울릉도 독도도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쪽까지 영향을 본다면 내일 새벽까지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중반이면은 거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뭐 오후만 지나면 오후 큰 중반 문제가 정도죠. 없을 것이다. 네. 자, 올여름 날씨 보면 뭐 최근에 폭우도 있었고요. 무더위하고 폭우가 계속 반복되다가 갑자기 또 가을 날씨가 됐는데 또 태풍도 오기도 하고 이게 이상 기후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것도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요새는 뭐 기후 변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예보관 생활을 참 오래 해왔는데 네. 여기서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날씨를 일 안 해본 분들은 날씨가 왜 이래 이 정도인데 네. 저희들은 해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비정상으로 봤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 정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 이전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뜨겁다가 2차 장마 갑자기 8월 8일 날 내려왔거든요. 맞습니다. 사상 처음 그렇게 빠른 겁니다. 사상입니다. 다. 예. 그다음에 오히려 더위는 또 5월 말에서 6월 초에 굉장히 큰 더위가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2020년에 장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었던 장마도 네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날씨가 하나하나 바뀌는 것이 그냥 우리 예전에 이때는 장마고 이때는 폭염이 오고 이때는 가을이 오고 이때는 이제 추위가 오고 뭐 이런 우리 일상적인 패턴이 이제는 벗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처서도 있고 동지, 하지 예전 그 음력 그게 주기에 맞게 가는 거 아니다. 기후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전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후들이 거의 뭐 1000년, 2000년 다 거의 그 정도 빈도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사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뭐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도 가지고 있는 것도 예. 최근에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태풍 경로 이제 그래도 뭐 큰 피해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보고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봤을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마지막까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을 당부하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태풍이 그 지나간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가급적 외출하지 마시고 네. 뭐 그쪽 학교들은 다 오늘 학교를 안 간다고 들었습니다만 네네.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뭐 강한 최강인 바람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지 사실 그 후면에서도 거의 초속 20, 30m는 불거든요. 그럼 그 정도 같으면은 뭐 거의 우리가 말하는 뭐 이제 지붕도 날아갈 수가 있고 돌도 날아간다면서요? 돌 날아가는 건 이제 매우 강한 태풍에서 예. 사람이 날아가는 것이죠. 예. 돌. 그러나 이제 그보다 약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차가 탈선도 할 수 있고 차가 이렇게 밀려나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사실은 태풍의 이 비산물 날아다니는 거에 의해서 많이 다치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가급적 그냥 오전까지는 그냥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좀 자제하시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조금 밖에 나오는 것보다는 안에 좀 대기해서 하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아마 오후가 되면 아니면 오늘 새벽이 되면 거의 끝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기성 K웨더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